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책 페이지 82페이지인데요. 오늘 어디부터 할 거냐면, 여러분들, 104페이지 넘어가실래요? 자, 취득세.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좀 할게요. 자, 그래서 부교재는 16페이지고요. 자, 취득세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 다음에 종부세, 양도세 이 5가지 세목을 우리가 배우는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가 80%죠. 문제가 나오는 게.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지방세 반, 국세 반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방세 중에서는 취득세가 거의 80%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만 잘 공부하시면 지방세는 거의 마무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특히 오늘 첫 시간 이 취득세 문제가 되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취득세라고 했을 때 거기 볼게요. 취득세의 개요 볼게요. 그래서 자, 취득세의 개요를 보시면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우리 저번 주에 했었어요. 국가가 부과한 세금을 뭐라고 하고요? 국세.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을 지방세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지방세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부과한 세금이 있고 도 내에서 부과한 세금이 있는데, 다시 특광역시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특광시세가 있고 뭐가 있어요? 굿세가 있고, 도 단위에서 부과한 세금은 대표적으로 도세와 시군세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취득세는 누가 부과한 세금이다? 특별시, 광역시에서 부과한 세금이다. 자, 이 비해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자, 등록면허세만큼은 어디서 부과한 세금이다? 구에서 부과한 세금이고 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죠? 이 비해서 뭐만큼은? 재산세만큼은 시군, 구에서 부과한 세금이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세가 다 같은 지방세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만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105페이지 그 박스 안에 보니까 사실상의 취득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읊는 과세다, 뭐 직접세다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5번 사실주의 과세예요. 현황 부과 원칙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취득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세법은 이 과세 요건이에요. 여러분들 세법학을 공부하려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과세 요건 법정주의예요. 과세 요건 법정주의. 그러니까 과세 요건이 법으로 뭐 있어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 과세 요건이 뭐냐?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려면 과세 요건이 충족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과세 요건이 뭐 있어요? 과세 요건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자, 과세표준 곱하기 뭐 하면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출 세액이라 한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부가와 징수 있다. 그래서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제 부가와 징수 이 4가지를 과세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배워드릴 게 취득세의 과세 대상을 먼저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보시면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낸 세금이다? 예, 취득할 때 낸 세금이에요. 응? 자동차 사면 취득세 냅니까? 예? 등록세 내요? 아파트 사면 취득세 내요? 내죠. 주식 사면 취득세 냅니까? 예? 안 내요? 자, 이렇게. 김치 냉장고 살 때 취득세 냈나요? 아니에요? 그럼 아파트 옵션 선택할 때, 빌트인에 대해서는 취득세 내나요? 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사야 취득세를 내는 거야? 그걸 우리 관행으로, 우리 느낌으로, 취득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가 법에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낸 세금이다? 취득할 때 낸 세금. 그럼 두 번째, 취득이 뭐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취득이 뭔지 모르지 알죠? 알지만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낸 세금이다? 취득할 때 낸 세금이에요. 그러면 열거된 자산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자, 우리 페이지를 어디를 먼저 가시냐면 여러분들 페이지 112페이지를 먼저 갈게요. 여러분들 제가 필기하는 순서는 부교재 다 돼 있어야 하셨죠? 부교재 다 있고 저는 책 페이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냥 부교재만 보셔도 돼요. 자, 열거된 자산의 종류다라고 했을 때 거기 보시면 뭐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에 준하는 것이 있고 권리 등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뭐 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에 준하는 것이라고 있죠. 부동산에 준하는 것,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또는 의제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부동산에 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왜 부동산에 준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부동산에 준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 부동산에 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부동산이 아닌 것은 다 동산이죠. 부동산이 아닌 건 다 동산이에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뭐라고 한다? 그 동산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 있죠. 가만히 보니까는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권, 양식어권. 기본적으로 취득할 때 뭐가 필요한 자산들이다? 등기나 등록을 필요한 자산이다라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에 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각종 회원권이 있죠. 각종 회원권은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종합, 체육, 시설, 이용 회원권 등이 있다. 아셨죠?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112페이지, 113페이지서부터 이렇게 115페이지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토지의 정의가 뭐예요? 건물의 정의가 뭐예요? 문제는 토지의 정의를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외우시면 되고요. 또 건물의 정의를 외우시려고 한다면 뭐 하면 돼요? 건축법에서 외우시면 돼요. 적용한 것은 뭐냐면 토지의 정의다, 건물의 정의다, 건물의 정의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의 개념은 우리가 건축법이나 타법에서 배우시면 돼요. 아셨죠? 그건 세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취득세 대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 대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이들의 정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정의 외우지 마시고 그거 읽어볼 필요도 없어. 아셨죠? 자, 중요한 건 취득세 대상만 외우시면 돼요. 취득세 대상의 정의 뭐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제외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대상과 유사하지만 또는 취득세 대상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주식이 있다는 거고, 이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렇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용익물권, 지지전이라고 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얘네들은 등록면허세를 내도 되지만, 아셨죠? 취득세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이고. 자, 그 외에 세 번째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에요. 아니, 또 갑자기 왜 얘네들이 뭐 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말을 해? 라고 묻는다면요. 자, 기본적으로 얘네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지만 취득세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이제 어려워지는 게 취득세만 공부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서로 섞어 놓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문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특허권, 그 다음에 영업권, 이런 것들도 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자, 크게 한번 그려봐요. 우리는 지금 취득세를 배우고 있는데 취득세 과세 요건을 순차적으로 배울 거예요. 자,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 네 가지를 과세 요건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을 배우려고 하는데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 중에서 열거된 자산을 공부하는 거예요. 열거된 자산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부동산, 준부동산, 각종 회원권, 이걸로 끝.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될 물건들이 뭐가 있어요?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각종 회원권 뭐가 있어요? 골프, 콘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자, 대표적으로 제외되는 것들 뭐가 있을까? 주식, 용익물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 다음에 특허권, 영업권. 자, 오케이. 여기까지 끝.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일 하이라이트. 자, 취득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야. 취득. 선생님, 취득이 뭐예요? 응? 오늘 또 걸렸네. 계속 물어볼 것 같은데. 자, 취득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 취득 배웠어, 분명히. 분명히 배웠어. 민법 시간에 배웠어. 응. 그것도 맞죠? 그것도 취득의 종류가 되겠죠. 취득을 하나로 물어본다면 권리 변동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권리 변동이 뭐예요? 권리 변동이 뭐예요? 그렇죠. 그냥 권리가 변동하는 거죠. 그러면 그 권리가 변동하는 모습이 있는데 권리 객체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된다? 발생, 변경, 소멸이죠. 이게 권리 주체 입장에서 보면 취득, 변경, 상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취득세고 상실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권리 변동에 대한 파생물이라고 보면 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취득은 어떻게 구분이 돼요? 취득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죠. 그렇죠? 이 승계 취득은 다시 이전적이냐? 네. 말을 해주면 알아.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중 이전적 승계 취득에 대해서 낸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예, 취득세라고 하고. 예? 그 다음에 설정적 취득에 대해서 낸 세금이 뭐겠어요? 등록 면허세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취득이란 한마디로 권리 변동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이런 민법에서 배웠던 취득을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이런 취득을 실질 취득이라고 합니다. 이런 실질 취득은 민법상의 취득이고요. 민법상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변동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 실질 취득이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승계 취득과 무슨 취득이 있다? 원시 취득. 이 트리를 좀 잘 기억하세요. 이 승계 취득은 대신에 세법에서는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구분하고 이 무상인지를 상속인지 증여인지를 구분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지방세법에서의 취득은 민법에서 배웠던 취득이야. 예? 그럼 민법에서 배웠던 취득을 우리는 지방세법에서는 실질 취득이라고 하고 왜 실질 취득이라고 물어봤더니 뭐다? 권리 변동에 의한 취득이다라는 것. 그럼 권리 변동에 의한 취득은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은 다시 유상이냐, 무상이냐, 또는 상속이냐, 증여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취득세를 내면 되는 것이지 이런 취득을 유상인지 무상인지 상속인지 증여인지 승계인지 원시인지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다? 취득세 세율이다. 지나칠 정도로 중요합니다. 아셨죠? 취득세 세율 자체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리고 이런 취득세 세율을 외워야지 취득세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취득세에서의 문제는 취득세 납세무가 있어 없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면 얼마를 내야 돼?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취득세 세율.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취득세 세율이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취득세 세율 다시 한번 기억해볼까요? 자, 유상취득 몇 프로냐면 4%예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게 농지라고 한다면 3%예요. 여러분들 다른 세율 안 외워도 돼. 양도세 세율 안 외워도 돼요. 그러면 재산세 세율 안 외워도 돼요. 아셨죠? 그런데 취득세 세율만큼은 외워야 돼.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세율이 중요해요. 세율이. 다른 세목들은 세율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좀 외우시면 돼요. 자, 상속일 때는 몇 프로냐면 2.8%. 농지일 때는 2.3%. 증여일 때는 3.5%.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2.8%. 원시취득일 때는 2.8%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상속을 보시면 돌아가신 분을 누구라고 합니까? 상속인이라고. 뭐가 되면? 상속이 개시가 되면 상속인이 나오죠. 그럼 이 상속인은 어떤 세금 내요? 상속인은 상속세 내야 되겠죠. 하지만 상속세도 내지만 뭐도 내야 돼요? 취득세도 내야 된다고요. 그 취득세가 2.8%라는 거예요. 상속세가 2.8%가 아니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가 2.8%라는 거예요. 기억나시겠죠? 자, 증여가 되면 증여한 사람을 누구랍니까? 증여자가, 이런 증여자가 증여를 하게 돼요. 그럼 증여받는 사람을 누구라 하죠? 수중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수중자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예? 증여세 내야 되겠죠? 증여세도 내지만 뭐도 내야 돼요? 네, 취득세도 내야 돼요. 이때 취득세가 몇 프로라고요? 3.5%란 말이에요. 증여세가 3.5%가 아니라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3.5%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매매가 이루어져요. 매매 계약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매도자가 있겠죠. 자, 매매가 이루어지면 누가 있어요? 매수자가 있죠. 이때 권리 변동에 있어서
이 매도자한테는 무슨 세금 내고요? 양도소득세가 내는 거고. 이 매수자는 무슨 세금 냅니까? 예, 취득세가 내겠죠. 이 취득세가 원칙적으로 몇 프로다? 예, 4%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이렇게 건물을 신축했을 때 이 신축에 대해서는 뭐 내야 됩니까? 당연히 취득세 내야 되겠죠. 몇 프로 낸다? 2.8% 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 없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런 권리 변동에 있어서 취득이 있으면 권리 변동에 있어서 취득이 된 사람한테는 뭐가 된다?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 그 취득세 납세 의무가 얼마야?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득한 가액에다가 2.8%, 3.5%, 4% 또는 2.8% 이렇게 내면 여러분들이 내야 될 취득세가 내고 아셨죠? 이렇게 취득세를 내면 따라 나오는 세금이 있다고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취득세를 내면 따라 나오는 세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따라 나오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자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취득세 세율을 외워야지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공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세 세율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유상취득 몇 프로? 4%. 농지일 때는 3%. 상속일 때는 농지일 때는 증여일 때는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원시취득일 때는 2.8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 정도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방세법에서 다시 우리 페이지 어디로 갔냐면 페이지 다시 105페이지 다시 들어옵니다. 106페이지 다시 들어오세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유상이 뭐니 상속이 뭐니 증여가 뭐니 이런 정의들 필요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유상이 뭐고 무상이 뭐예요? 예?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으면 유상이고 반대급부가 없으면 무상이에요. 맞죠? 이렇게. 그 반대급부가 금전인 걸 매매라 하고 금전 외인 것을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은 세법에서 공부하는 개념이 아니고 당연히 민법의 정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취득에 있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데 그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뭐가 된다? 세율이 달라진다. 우리는 이걸 외워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매매의 정의다, 교환의 정의다 이런 거 공부할 필요는 없다. 뭐 현물 투자가 뭐 이런 거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형에 따른 세율이 중요한데 자 지방세법에서는 이런 민법상의 실질 취득 말고도 간주 취득이라고 있거든요. 자 간주 취득이 뭐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이, 그 다음에 건물의 개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무슨 취득이 있어요? 주식 취득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간주라고 했을까? 왜 간주 취득이라고 하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권리 변동이 있으면 그 권리 변동된 내용이 어딘가 표시가 되겠죠. 그 권리 변동이 표시된 문서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권리 변동이 있으면 그 권리 변동의 내용이 어딘가 표시가 돼. 그 표시가 되는 문서를 우리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 등본이 있으면 등기부 등본이 있게 되면 그 구속은 어떻게 돼요? 보통 표제부, 갑구, 을구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그 중에서 갑구나 을구가 뭐가 되면 권리가 변동, 그러니까 갑구나 을구가 변경이 되면 우린 그걸 권리 변동이라고 해요. 아셨죠? 그런데 웃긴 건 표제부가 변하는 건 권리 변동이라 하지 않습니다. 표제부가 변하는 건 사실이야, 사실. 또는 사건이고. 아셨죠? 그래서 표제부가 변하는 건 권리 변동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토지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에는 뭐가 있겠어요? 지목이 있겠지. 건물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건물의 구조가 있겠죠. 아셨죠? 차량 등록부의 표제부에는 뭐가 있겠어요? 차량의 종류가 있겠죠. 아셨죠? 제가 요즘 뭐가 필요 꽂혔냐면 차박 하는 거. 이제 캠핑은 못 하겠고 이제 차박을 좀 해볼까 해서 그 유튜브를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데 그 스타렉스 밴을 캠핑카로 이제 개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차량의 종류가 변경되는 거죠. 화물에서 뭐 캠핑카나 이렇게 아셨죠? 구조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여러분들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고 차량의 종류가 변경이 돼. 이것은 권리 변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득으로 보는 이유는 그로 인해서 뭐의 증가가 있다면 가치의 증가가 있게 되면 우리는 그 가치의 증가를 뭘로 본다? 취득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지목 변경 자체가 간주 취득이 아니에요. 지목 변경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를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이지 지목 변경 자체를 취득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책 순서를 조금 바꿔서 페이지 118페이지 먼저 가보실래요? 118페이지 괄호 9번이에요. (118페이지) 괄호 9번. 근데 부교재는 굳이 제가 책 페이지를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냥 제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보시면 돼요. 자, 118페이지 9번 보시면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의 취득. 자, 배우자단과의 거래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뭐로 한 것으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아버지가요, 아들한테 시가 5억짜리, 옛날에 취득가액 4억짜리, 이거를 매매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증여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응? 자, 만약에 증여하면 뭐 내야 돼요? 증여세 내야 돼요. 매매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죠. 맞죠?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거고요? 아들이 내는 거고. 양도소득세는 아버지가 내야 되는 거죠. 예? 다시 오늘 마칠 때까지 입으면 응? 증여세가 유리해요? 양도세가 유리해요? 좋았어. 그건 이제 안 물어볼게요. 자, 그때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증여세가 커요? 양도세가 커요? 예? 증여세가 커요. 예, 증여세가 일반적으로 커요. 왜요? 그렇죠. 오케이. 그걸 조금 고급지게 얘기하면 과세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증여세는 증여가액이 과표죠. 이해하셨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액이 과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가 더 셀 수밖에 없다? 증여세가 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된다. 그럼 여러분들, 세무서장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들한테
매매 방식으로 줬다라고 한다면 세무서장이 이거 인정해야 안 해요? 요즘에 뭐 부산시장 선거 하는데 뭐 후보의 아들이 뭐 정상적으로 엄마한테 뭐 1억 500만 원 1억인가 피를 받고 했다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양도세 세무조사는요. 양도세를 잘 신고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취득 자금의 원천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이게. 응? 자, 어찌됐건 매매나 세무서가 아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매매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세무서장 입장에서는 너 증여세 줄이려고 매매한 거일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 추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원칙적으로 뭘로 본다? 증여로 추정하는 것으로 봐요. 증여로 추정한다. 그래서 뭐 내게 한다? 증여세를 내게 한다. 당신 돈 어디서 났는지 밝혀. 이렇게. 그리고 대신에 뭐가 되었으면 입증했어. 실제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내 돈으로 샀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했을 때는 다시 뭘로 본다? 양도로 보는 거다라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서 입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 볼게요. 자, 공매나 경매로 치르겠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호화저택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살더라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그 내부 물품을 가서 이제 경매를 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순자나 또는 그 전재용의 아들이 아버지 물건을 돈 주고 샀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유상으로 봐야 되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공매나 경매 또는 파산 선고. 자, 세 번째. 여러분들 3번이 중요한데 3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환이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자산이 교환인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등기나 등록을 필요한 자산의 교환이 있을 때 이건 서로 유상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유상이란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게 유상이잖아요. 그 반대급부가 금전이면 좋고 금전이 아닌 것을 우리는 교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환도 당연히 유상계약인데 그 교환의 계약이 등기부 등본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면 이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 사이에 또는 아버지 아들 사이에 교환이 있는데 그게 등기부 등본에 의해서 확인이 됐다면 이것만큼 확실한 유상계약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소득이 증명됐어요. 아들이 자기 소유 재산을 처분하고 또는 그 소유 재산을 담보를 제공해서 뭐가 됐다? 제출을 받아서 샀다. 이런 거 입증했으면 다 되겠죠. 자, 디귿번. 이미 상속세 증여세를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경우에요. 또 이재용 부회장 얘기가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이 옛날에 뭐 2조였다가 지금 뭐 10몇 조가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이건희 전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줬던 현금으로 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한 60몇 억? 70억 조금 안 되는 돈을 줬다는 거. 커요, 작아요? 아니, 우리한테는 엄청 크죠. 근데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었던 재산에 비하면 그 삼성가에서 60억밖에 안 줬다는 것은 정말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 60억의 재산을 증여세를 신고하고 이제 실제로 한 40몇 억 정도 남았대요. 그 40억 몇 억을 가지고 에버랜드 전환사채 구입하고 그것을 이제 삼성을 이제 지배하고 그 돈이 뭐 몇 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재용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부회장한테 뭘 물어봤을까? 당신 돈 이거 어디서 났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준 돈 내가 증여세 신고한 거 있잖아.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가 반증이 뭐가 필요할까? 필요가 없죠. 아버지가 준 돈 나 증여세 내고 그 돈으로 샀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아버지와 아들 또는 배우자 사이에는 이렇게 매매 거래가 있었다 할지라도 세무서에서는 뭘로 보는데
증여로 보는데 객관적 사실을 뭐 하게 되면 입증하면 그때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아들한테 뭔가를 주려고 한다면 생짜로 주면 세금이 많아요. 아셨죠? 뭐가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해. 준비가. 이거를 증여받을 수 있는 만큼의 뭐가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돈을 뭐 어떻게든 마련하고 이렇게 매매 방식으로 하면 세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거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아들의 뭐를 공부해야 돼요? 아들의 취득세를 공부하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러면 아들은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된다고. 아들이 취득세를 내는 건 당연하다고. 그런데 얼마를 내는지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셨죠? 그러면 아들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했는지 유상으로 취득했는지 뭐가 달라진다? 세율이 달라지는 거다. 다시 한번 생각 보실래요? 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 원칙적으로 뭘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여 취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증여 취득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납세무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니까. 몇 프로다? 3.5%다. 이렇게 내는 거라고. 근데 뭐가 되었으면? 입증을 했으면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유상 취득이 몇 프로예요? 네, 4%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증여로 취득한다, 유상으로 취득한다. 이 개념은 납세무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율이 몇 %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두 번째 118페이지 10번에 보시면 거기 부담부 증여의 경우가 있어요. 자, 부담부 증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부담부 증여 보시면 읽어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채무 인수액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니은번에 보시면 좀 이따 읽어보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채무 인수액 이외의 자산인데 채무 인수액 이외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뭘로 본다?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갑이 을에게 시가 5억인데 채무 3억이에요. 여러분들 대출 끼고 준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들아 이 집 가져. 집 갔는데 세입자의 보증금은 네가 나중에 네 돈으로 빼줘. 아셨죠? 대출을 끼고 주는 거야. 너 가져. 근데 대출 네가 승계하는 조건이야. 아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순수 증여분은 얼마예요? 순수 증여분은 2억이죠. 그럼 이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 뭐 내야 돼요? 증여세 내야 돼요. 자, 이에 비해서 채무 감소분에 대해서는 3억이죠. 이 채무 감소분에 대해서는 뭐 내야 되냐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양도세를 내야 되느냐? 여러분들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뭐예요? 자본이고요. 이 자본을 우리는 순자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들 갑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가로 금전이나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그게 유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금전이나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상 이전이라고 보냐면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여러분들 내가 순자산이 늘어나는 방식은 자산이 늘어나도 되지만
부채가 줄어드는 것도 내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갑이 소유권을 이전에 오는 대가로 뭐가 줄어든다면, 채무가 줄어든다면 이 갑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유상의 개념으로 보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가 왜 유상 이전이라고 묻거든. 뭐의 감소다? 채무의 감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역시 증여세를 내야 되느니 양도세를 내야 되느니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 공부하는 거예요? 을의 취득세를 공부하는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을이 취득한 가액은 얼마죠? 5억이죠. 예? 5억. 그래서 이 5억인데 뭐를 포함한다? 채무인색을 포함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자, 그러면 세율이 중요한데 이 5억의 세율은 얼마예요? 이게 2억에 대해서는 3.5%가 돼야 되겠죠. 맞죠? 나머지 얼마에 대해서는 채무인수액은 유상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유상취득으로 본다니까 몇 프로예요? 4%. 아셨죠? 이거 무슨 취득? 증여취득으로 보는 것이고 이건 무슨 취득? 유상취득으로 보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담부 증여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여러분들 제가 이 부담부 증여 어디서 했냐면 저번 주에도 했었어.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척기간 할 때 했었는데 증여세 제척기간 원칙은 몇 년? 10년. 무신고? 15년. 사기 등일 때도 15년. 그럼 양도세 제척기간은 원래는 5년. 무신고는 7년. 사기 등 때도 10년이었죠. 하지만 이런 부담부 증여의 경우 제척기간만큼은 뭘로 따른다? 10년, 15년, 15년에 따른다. 했나?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제척기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요. 우리는 지금 취득세를 배우는 거예요. 을은 갑으로부터 받는다면 당연히 취득세 내야지. 을이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을이 유상으로 취득했는지 무상으로 취득했는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의 차이다? 세율의 차이다.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게 된다면 총 취득가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 텐데 채무 인색을 포함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내야 될 텐데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 취득으로 3.5%, 채무 인색은 무슨 취득이다? 유상 취득으로서 4%가 된다.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 또 하나 여기서 좀 더 나갈게요. 그럼 근데 이게 배우자 등이야. 배우자 등과의 유상거래는 원칙적으로 다 뭘로 봐요? 원칙적으로는 다 증여 취득으로 보죠?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3.5%가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근데 뭐가 되었으면? 입증을 했으면 다시 돌아가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2억은 입증하더라도 2억은 어쨌든 증여일 거 아니에요. 3억 채무 인수액을 입증했어. 그럼 뭘로 본다? 유상으로 본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가 이렇게. 요즘에 이 부담부 증여를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여기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각보다 그럼 입증해야 돼 말아야 돼요?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입증을 안 하면 3.5%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입증 안 하면 증여 취득이니까. 그럼 입증하면 4%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입증해야 돼 말아야 돼요? 예? 그래도 해야지. 왜? 0.5%포인트를 좀 더 내더라도 3.5 내야 될 걸 4% 내더라도 증여세 줄어드는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입증 꼭 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9번, 10번. 자, 11번 보실래요? 11번. 상속 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 시 증여제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볼게요.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 재산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의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먼저 이것만 그냥 먼저 아세요. 상속순위 1순위가 누구예요? 예? 직계 비속이에요. 2순위가요. 직계 존속이에요. 3순위가요. 네,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요. 그럼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순위, 2순위와 그래서 누구예요? 김광석 그 사건을 보면 사건이 된다. 그 상속을 보면 김광석의 처인 서모 씨하고 아버지가 이제 상속 싸움을 했어요. 상속 싸움을 했는데 뭐 당연히 뭐 배우자가 이기죠. 왜 그러냐면 그 김광석이 죽었을 때 뭐가 있었어요? 딸이 있었거든요. 그 딸이 있으니까 딸하고 그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들은 상속인이 안 되는 거라고. 제 말 이해하셨죠? 만일 딸이 먼저 죽었으면 이때는 아버지하고 배우자가 공동 상속이 되는 거고. 이때 비속은 1을 갖고 1.5를 갖는 거예요. 상속 법정 상속분이요. 그래서 자녀가 3명에다가 배우자가 1명, 배우자 물론 1명이겠죠. 자, 이렇게 자, 자녀가 3명이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5가 이들이 나눠 가질 지분이고 그 중에서 배우자가 갖는 분 1.5가 이렇게 상속분을 구하는 거라고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가 뭐냐면 자, 이렇게 되는 만약에 장남하고 차남이 있는데 상속이 개시가 되면 원래는 법정 지분은 5대 5가 맞아요. 아셨죠? 근데 협의에 의해서 형이 아버지 모셨으니까 형이 9대 4로 가죠. 아니 9대 1로 가죠. 그게 협의 분할을 하면 이때 늘어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협의가 우선이에요. 아셨죠? 상속인간 유언 또는 협의가 우선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뭐가 돼요? 아무래도 보니까 마음이 아파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몇 대로 봐도 6대 4로 바뀐다면 이 사람은 1에서 지금 4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 분할을 통해서 뭐 한 거 있다면 증가된 거 3이 3만큼 증가됐잖아요. 맞죠? 이 3만큼 뭘로 본다? 증여 취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증여 취득을 본다는 것은 몇 프로예요? 3.5%. 계속해서 세율 얘기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취득세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어 없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야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아셨죠? 그러니까 뭐를 반드시 외워야 된다? 세율을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렇게. 자,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어요. 신고 납부기한 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 이렇게 상속 회복 청구에 소해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상속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누가 나타났어? 친자 소송에 의해서 확인이 됐단 말이죠. 아셨죠? 그럴 땐 변동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증여 취득한 것을 보지 않는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우리 다시 어디로 갈 거냐면
다시 109페이지, 108페이지로 갈 거예요. 좀 쉬었다가.